336m, 110m, 1.8초. 이 세 숫자가 72시간 동안 8명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오후 12시 47분, 강원도 장산터널 지하 380m 깊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온 32도, 습도 78%, 산소 농도는 시간당 0.3%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8명의 인부와 1마리의 진돗개,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4마리의 생명이 240톤의 흙더미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1마리 어미개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끼들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점심시간, 김동수 씨는 다른 작업자 7명과 함께 터널 안쪽 휴게 공간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김 씨는 12년째 터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고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작업반장 박민수 씨 50세, 용접工이준호 씨 38세, 전기기사 최영수 씨 42세, 철근공 정태훈 씨 35세, 운전기사 강석호 씨 47세, 보조작업자 윤재민 씨 29세, 안전관리사 한동욱 씨 44세. 8명은 3개월 전부터 총 4.2km 구간의 터널을 뚫고 있었습니다. 김 씨 옆에는 진돗개 1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보리. 3년 전 김 씨가 공사 현장 근처에서 발견한 개였습니다. 2021년 9월, 퇴근길에 김 씨는 다리를 절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진돗개를 봤습니다. 개는 임신 중이었고 배는 불룩했지만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김 씨는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사서 개에게 먹였고 개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새끼 낳아. 김 씨는 개를 안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 이미영 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개를 받아들였고 8살 딸 지우는 개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2주 후 개는 4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김 씨 가족은 어미 개 이름을 보리라고 지었습니다. 4마리 새끼는 생후 2개월 후 이웃들에게 분양되었고 보리만 김 씨 집에 남았습니다. 보리는 김 씨를 따라 공사 현장에 자주 갔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아빠, 보리 데려가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보리는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동료들도 보리를 좋아했습니다. 박 씨는 보리는 우리 팀 마스코트야라고 말했고 이 씨는 자주 간식을 사다가 보리에게 줬습니다. 2024년 5월 말 보리는 다시 임신 징후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몰랐지만 보리는 터널 안쪽 구석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휴게 공간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굴착 중 생긴 약 1세제곱미터 크기의 틈새가 있었고 보리는 그곳에서 5월 25일경 4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보리는 낮에는 김 씨 옆에 있다가 밤이 되면 그 틈새로 가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새끼들은 3주 동안 그곳에서 자랐고 6월 15일 당시 각각 약 800g에서 900g이었습니다. 12시 47분 23초, 규모 3.2의 지진이 강원도 일대를 흔들었습니다. 위험해. 엎드려. 박 씨의 외침과 함께 240톤의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 씨는 보리야, 이리 와. 라고 소리쳤고 보리는 김 씨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8명은 작업용 철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30초 동안 천장이 무너졌고 휴게 공간 25제곱미터를 제외한 모든 곳이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출구 쪽 벽은 12m에서 15m 두께로 쌓였고 반대편 통로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8명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신호가 없었고 손전등 3개의 배터리는 합쳐서 40%만 남았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침착합시다. 밖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최 씨는 손전등으로 벽을 비췄습니다. 출구까지 최소 12m는 막혔어요. 한 씨가 계산했습니다. 25제곱미터 공간이면 산소는 72시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김 씨는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3번. 30분마다 소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식량을 점검했습니다. 물 4리터, 도시락 3개 약 1.5kg, 과자 5봉지 약 400g, 그리고 김씨 배낭에 육포 6조각 약 90g. 8명이 72시간을 버티려면 1인당 하루 125ml의 물과 약 26g의 음식으로 견뎌야 합니다.
박 씨의 계산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강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살이 좀 있으니까 덜 먹겠습니다. 윤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보리는 김 씨 옆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 앞다리에서 3cm 길이의 상처가 피를 흘렸습니다. 김 씨는 찢어진 작업복 조각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보리야, 괜찮아. 곧 나갈 거야. 보리는 김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6시간이 지나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습도는 78%였고 8명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급이 나눠졌습니다. 1인당 물 125ml, 도시락 2숟가락. 18시간째인 6월 16일 오전 7시 두 번째 식사가 나눴습니다. 과자 반 봉지씩과 물 100ml. 모두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24시간째인 6월 16일 오후 1시, 보리가 갑자기 일어나 벽 한쪽을 향해 낮게 짚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손전등을 비추자 벽 아래쪽에 틈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25cm에서 30cm 정도로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니 중간에 두 개의 철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8cm에서 10cm, 스마트폰 폭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로 뭔가 보낼 수 있을까요? 최 씨가 손을 넣어보려 했지만 철근에 막혔습니다. 손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보리는 계속 그 틈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36시간째인 6월 16일 오후 11시 세 번째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과자 3봉지와 물 500ml 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읍시다. 배고픔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보리가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김 씨의 배낭에서 육포 봉지를 꺼냈습니다. 6조각의 육포, 각각 약 15g씩 총 90g이었습니다. 보리는 첫 번째 조각을 입에 물고 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리가 뭐 하는 거야? 이 씨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보리는 틈 앞에 엎드려서 육포를 틈 안쪽으로 밀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코로 밀고 앞발로 밀어서 8cm 틈새로 육포를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10분 만에 틈을 통과했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조각을 입에 물고 다시 틈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철근에 걸렸습니다. 보리는 앞발로 철근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이 철근에 긁히며 끼익끼익 소리가 났고 발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김 씨가 달려가서 보리를 말렸습니다. 보리야, 그만해. 다칠 거야. 하지만 보리는 김 씨의 손을 피하며 계속 철근을 긁었습니다. 30분 후 철근이 조금 벌어졌고 두 번째 육포 조각이 통과했습니다. 보리야, 제발 그만해. 내가 먹어야지. 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각을 계속 밀어 넣었습니다. 앞발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발톱 두 개가 부러졌습니다.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보리는 쉬지 않고 6조각을 모두 틈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밀어 넣은 후 보리는 김 씨 품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떨렸고 눈은 반쯤 감겼습니다. 10초 정지. 보리야, 정신 차려. 김 씨가 보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박 씨가 물을 조금 떠서 보리 입에 넣어줬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저 안쪽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최 씨가 손전등을 틈에 비췄습니다. 빛이 틈을 통과하자 희미하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낑낑. 가느다란 강아지 울음소리였습니다. 뭐야, 저거? 정 씨가 귀를 틈에 갖다 댔습니다. 강아지 소리 같은데요? 박 씨도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강아지들입니다. 여러 마리 같아요. 8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가 물었습니다. 설마, 보리 새끼들? 이 씨가 말했습니다. 보리가 임신했었나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쯤 배가 불러 보였어요. 근데 언제 낳았는지 몰랐어요.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보리가 저 안쪽 공간에서 새끼를 낳았나 봐요. 터널이 무너지면서 엄마와 새끼가 떨어진 거죠. 한 씨가 계산했습니다. 3주령 강아지라면 각각 800g 정도일 겁니다. 72시간 동안 어미 없이 생존하려면 하루 약 30g의 영양분이 필요해요.
보리가 밀어 넣은 육포 90g이면 4마리가 3일 동안 버틸 수 있어요. 최 씨가 탄식했습니다. 보리가 자기 새끼들을 살리려고 자기 식량을 다 버린 거네요. 김 씨는 보리를 꼭 안았습니다. 보리야,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8명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걔도 저런 의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강 씨가 말했습니다. 보리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예요. 48시간째인 6월 17일 오전 6시 8명의 식량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물 300ml와 과자 2봉지만 남았습니다. 배고픔은 극에 달했지만 보리의 희생을 본 후 8명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똑같이 나눠 먹자. 보리가 가르쳐 준 거야. 정이 뭔지 의리가 뭔지. 60시간째의 물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해졌고 강 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계속 망치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30분마다 쉬지 않고. 보리는 체중이 19kg에서 16.8kg으로 2.2kg 줄어들었습니다. 탈수로 눈이 흐려졌고 숨소리도 약해졌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남은 물 30ml를 보리에게 먹였습니다. 보리야, 우리 다 같이 나가자. 72시간째인 6월 18일 오전 9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벽 너머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으르르르. 드릴 소리였습니다. 구조대다. 이 씨가 소리쳤고 8명은 벽을 향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밖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들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조대는 40명 규모였고 대형 유압드릴과 절단기를 동원했습니다. 12m 두께의 흙더미를 뚫기 위해 먼저 작은 구멍을 뚫어 공기를 공급했습니다. 그 후 구멍을 확장해 지름 1.2m까지 넓혔습니다. 10시간의 절단 작업 끝에 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빛이 들어왔을 때 8명은 환호했습니다. 구조대원이 구멍을 통해 들어왔고 모두 무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8명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개 한 마리도요. 구조대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개요? 김 씨가 보리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 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 틈 안쪽에 강아지 4마리도 있어요. 꼭 구해주세요. 첫 번째로 김 씨와 보리가 구출되었고 이어서 7명이 차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을 본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대는 틈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4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약하지만 살아있었고 육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8명은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보리와 4마리 강아지는 강릉 동물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수의사 정민호 박사는 보리를 검사하고 말했습니다. 앞발 상처가 깊고 발톱 2개가 부러졌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마리 강아지들도 검사를 받았고 모두 건강했습니다. 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어미개의 모성 본능이 극한 상황에서 발현된 사례입니다. 옥시토신과 엔돌핀 호르몬이 통증을 억제하고 어미는 새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김 씨의 아내 이미영 씨와 딸 지우는 동물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보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리야, 아프지? 미안해. 보리는 지우의 손을 핥았고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4마리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엄마, 아기 강아지들이에요. 보리가 엄마였어요. 이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보리는 영웅이에요. 아빠와 아저씨들 목숨을 구했어요. 김 씨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68세로 근처 낙산사로 달려갔습니다. 절에서는 특별 법회가 열렸고 120명의 신도들이 참석해 8명과 보리, 4마리 강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보리가 보여준 자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라고 법문했습니다. 6월 19일 사고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진돗개 보리, 72시간 터널 붕괴에서 8명과 새끼 4마리 구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KBS 저녁 뉴스는 5분간 보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48초짜리 편집 영상은
5일 만에 95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 8,500개가 달렸고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12,000개로 진돗개의 의리는 사람보다 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0대 사용자 산꼬랄배는 요즘 개들도 사람보다 낫네요. 정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남겼고 4,8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10초 정지. 8명의 작업자들은 퇴원 후 김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8명은 보리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보리와 4마리 강아지들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7명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매달 50만 원씩 모읍시다. 8명이면 4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최 씨가 덧붙였습니다. 법적 계약서도 작성합시다. 우리 중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정 씨가 말했습니다. 보리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에요. 강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할 겁니다. 보리가 피 흘리며 유포를 밀어 넣던 모습. 그게 진짜 의리죠. 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이들에게 보리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정이 뭔지 의리가 뭔지 가르쳐 줄게요. 8명은 법무사를 통해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8명은 진돗개 보리와 그 새끼 4마리의 평생 양육과 의료를 책임진다. 매월 400만 원을 공동 계좌에 입금하며 이 약속은 보리와 강아지들이 생을 마칠 때까지 유효하다. 8명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건설회사도 움직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김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보리는 우리 회사의 영웅입니다. 회사에서 보리를 위한 특별 견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견사는 김 씨의 집 마당에 지어졌고 15제곱미터 크기의 난방과 에어컨이 갖춰졌습니다. 지우는 4마리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용기, 둘째는 희망, 셋째는 믿음, 넷째는 사랑이야. 너희 엄마 보리가 보여준 거야. 8명의 작업자들은 매주 토요일 김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 씨는 사료를 가져왔고 이 씨는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최 씨는 영양제를 준비했고 정 씨는 변사 청소를 도왔습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보리에게 2024년 영웅동물상을 수여했습니다. 7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김 씨와 보리 8명의 작업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보리는 금색 메달과 500만 원의 상금, 1년치 사료와 평생 무료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건설노동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 현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리가 가르쳐준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역 가톨릭 성당에서도 특별 미사가 열렸습니다. 신부는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보리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생명도 위대한 희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인 2024년 12월, 보리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체중은 19kg으로 돌아왔고 4마리 강아지들은 각각 11kg에서 14kg으로 자랐습니다. 김 씨는 매주 토요일 8명의 동료들과 함께 보리와 강아지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장산터널은 2025년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보리를 기리는 청동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진돗개 보리는 72시간 동안 8명의 생명과 4마리 새끼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보리는 자신의 식량을 모두 포기하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전달했으며 그 희생정신은 의리와 정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보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동판 제막식에는 8명의 작업자들과 김 씨 가족, 그리고 보리와 4마리 강아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동판 앞에 서서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김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이미영 씨는 보리는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함께할 거예요 라고 말했고 지우는 보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예요. 라고 외쳤습니다.